자, 문제 봅니다. 무권대리 옳은 것은 1번 무권 대리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해 추인할 수 있다. 자, 일부 추인에 관한 지문이고 어떤 지문인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뭘 묻는 건지. 자, 본인은 상대방 동의 없이 일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동의 없이는 일부 변경 추인 안 되죠. 너 X야. 2번.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무권 대리인에게 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 의뢰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 무권 대리인 의뢰에게 있다. 물음표. 3번. 상대방이 무권 대리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네요.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다 중심 잡아야 돼요. 사람 내야 돼. 이로는 사람 누고 사례 문제는 지로 읽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 병이 무권 대리인에 취득한 지 권리를 병이 양도했대. 그러면 갑을병 병이 정한테 양도했대요. 그러면 본인은 그 양수인 정에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승계인. 갑을병 정 나왔죠? 승계인. 자, 그랬죠. 양수인 또는 승계인으로 나온다고.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지. 너 X. 4번. 무권대리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 본인 추인은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고? 소급 처음부터 소급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된다. X. 5번. 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 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최고에 관한 지문이고 알 수 있었대 상대방이. 그러면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해결해. 아기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아기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놈도 물어볼 수 있겠지. 선의 유과실이라도 아기가 더 나쁜 놈인데도 최고할 수 있는데. X. 자, 그러면 21년 재작년 노무사 1번 날려야 돼요. 1부 추인 안 되지. 너 날려. 2번은 증명은 항상 어려워요. 물음표. 느낌이 있겠지만 물음표여야 돼. 느낌만으로 찍는 건 아니야. 확실히 날릴 때 날리는 거예요. 물음표야. 3번. 양수인, 승계인 찾아내야 돼요.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어? 그럼 빨리 병이 저한테 팔았다는 얘기구나.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은 무조건 외우면 안 돼. 문장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법 조문을 자꾸 읽으라는 이유가, 기본소를 읽으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해석할 능력이 자꾸 기본소를 읽어야 그게 생기거든. 그거를 그 기본으로 안 하고 맨날 단어 잡고 외우면 지금 안 된다고.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고. 지금 중심 잡고 있다 없다가 되려면 그 바탕이 깔려 있어야 돼요. 자꾸 법 조문도 제가 읽어보라고 그러고 자꾸 기본소도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 바탕이 돼야 지금 이게 중심 잡고 있다 없다가 되지. 처음부터 중심 잡고 있다 없다 하죠. 그러면 계속 외워야 돼. 1년 내내. 그 외워지나. 기본이 항상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어. 그 머릿속으로 병이 정한테 팔았다는 얘기구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지. 날려. 무권대리 주인은 소급 유효. 이거 당연히 날려야지. 왕별이니까. 그 다음 최고. 이것도 왕별이지. 아기의 상대방에도 물어볼 수 있다. 너 X야.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나머지 통해서 어려운 지문이 정답. 이런 패턴이 있어. 자, 이거 찍을 수 있어.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은 무권대리인 을에게 있다. 을이 일단 동물부터 파악해야 돼. 무권대리인. 이건 증명이고. 무권대리인하고 상대방 나오죠. 을병사의 지문. 그러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알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선의무과실을 그 지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증에 관한 지문이에요.
너 알았지? 의리. 책임 안 지려고. 너 알았지? 악의를 알았다는 사실, 악의를 증명해라. 묻건대 의리. 악의를 증명해라 지문이요. 묻건대는 의리. 상대방 병. 너 알았지? 나 데릴 건 없는 거 너 알았지? 그럼 우리 입증 세트에서 악의를 증명해라.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악의를 증명해라. 누군가가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이라고. 선임을 병이 증명해야 된다. 그건 무조건 X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사실을 묻건대 의리 증명해라. 그럼 맞는 거예요. 하실 분만 하시라고. 어차피 이 문제는 2번을 안 사람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통해서 2번 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2번은 방금 제가 한 설명을 알아들으면 하시고 모르면 그냥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악의를 증명해라. 맞는 지문. 오케이. 자, 이제 사령을 하나 더 해요. 대리권 없는 의리. 그럼 대리권 없는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묻건대리 사례 문제구나. 대리권 없는 의리. 묻건대리인의 동그라미 하시고 갑을 대리해서 본인 갑 소유 건물에 대해 상대방 나왔죠? 병과 매매계약 체결. 자, 옳은 것은. 그럼 그림을 전형적인 갑을 병, 왼쪽에 갑을 병 그리시고 묻건대리 사례 문제 1번 계약 체결 당시 의리 묻건대리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대. 자, 상대방은 악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갑에게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 최고 할 수 없다. 자, 최고에 관한 지문이고 어떤 지문인지 빨리 파악해야 돼요. 최고에 관한 지문이고 악의의 상대방이구나. 악의의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알았다면 빨리 동그라미 악의로 바꿔 읽고 악의의 상대방 물어볼 수는 있지. 너 X. 2번 본인은 병 상대방에 대해 추인할 수 있으나 묻건대리인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없다. 본인이 상대방 병에 대해 추인할 수 있으나 묻건대리인 을에 대해서는 추인할 수 없다고? 묻건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지. 너 X. 3번 계약 체결 당시 묻건대리인임을 즉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 병이 알았어. 무조건 동그라미. 악의의 상대방이구나. 자,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악의의 주어 잡아요. 상대방은 철회할 수는 없지. 너 X구나. 그래서 악의의 병,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너 X.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어. 4번 본인이 추인 거절했어. 자, 본인이 추인 거절했어. 상대방 읽으면서 이렇게 살짝 밑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은 이제 동그라미 팍 그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추인 거절했구나. 상대방 병 선택으로 묻건대리인에게 이행 청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주어 잡고 묻건대리인 을은 상대방 잡고 상대방 병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을한테 이행 청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묻건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진다. 맞네. 상대방 선택 장난 안 쳤고 만약 은 선택했으면 X짐이 돼버리죠. 상대방 선택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연결됐죠? 을은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진다. 맞구나. 옳은 거. 네가 답이구나. 4번. 자, 5번. 혹시 이게 물음표 나온 사람 5번 가야지. 본인이 사망해서 을이 단독상속. 아이고 고마워라. 제일 쉬운 거. 묻건대리인이 단독상속했죠. 묻건대리인 을은 본인 주에서 추인 거절할 수 있다고? 추인 거절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상속받은 묻건대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추인 거절할 수도 없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등기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 월세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5번 X. 4번에 물음표 나온 사람도 5번이 X니까 네가 답이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례 문제 협의 문건인데 80%가 사례 문제로 나와요. 난이도 무조건 상이에요. 그러면 중심 잡아. 상대방이 알았어.
아기의 상대방이라도 물어볼 수는 있지. 너 X.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지. 너 X. 아기의 상대방 물어볼 수는 있지만 철회할 수는 없지. 너 X. 상대방 선택에 따라 무권 대리는 상대방 병에게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진다. 연결됐으니까 오 단독 상속받았어. 내 을은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못한다로 끝나야지. 추인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오고 특히 옳은 게 나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왜?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단답형 문제 거기서 시간을 줄이거든요. 골고루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외워놓으면 난이도 상 문제 이런 게 이게 난이도 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표현들이 갑니다. 표현들이를 많이 어렵게 생각해요. 표현들이. 물론 어렵죠. 하지만 시험 볼 때는 몇 개 중심만 정확히 외워놓으면 맞출 수 있어요. 표현들이도. 자, 일단 표현들이가 뭐냐? 무권들입니다. 무권들인데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해서 본인한테 책임을 지게 해요. 이게 바로 표현대리 책임제도예요. 표현대리 제도는 종류가 3개가 있어요.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세 번째,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 후 가죠. 소멸 후 표현대리. 수요, 표시, 표현대리,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소멸 후 표현대리. 가장 중요한 건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여기서 90% 이상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들이 먼저 성질. 여기가 완전히 왕별, 넘버 원, 넘버 투. 별 3개, 별 3개. 완전히 정답 지문이에요, 얘들이. 자, 할 거예요. 표현들의 성질. 표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놈. 두 번째 이놈. 넘버 원, 넘버 투예요. 표현대에서 가장 많은 정답 지문. 진짜 이거 2개만 하면 절반 맞춰요. 저 표현들이 문제. 이 2개에서 정답 지문 바뀌었거든. 절반이. 진짜라니까.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자, 의리 대리권 없어요. 무권 대리죠. 자, 다시 담보대출 권한을 줘요. 왜? 내 아파트 담보 잡고 담보대출 3억 해와. 담보대출 대리권을 줘. 기본 대리권은 있어요. 담보대출권이라는 기본 대리권은 있어. 근데 이놈이 담보대출 받아 은행 간 게 아니라 갑 아파트를 저당 잡고 대출 받아오라는 갑 아파트 팔아 제껴버려.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담보대출권이라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매각해 버렸죠. 이게 기본 대리권을 넘었다.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이 매매 대리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담보대출 기본 대리권은 있지만 매매하려고 하진 않았잖아. 그래서 무권 대리인 거예요. 하지만 무권 대리 때는 본인에게 이 매매 계약은 본인에게 무효가 돼요. 왜? 무권 대리니까. 대리권 없잖아. 매매 대리권. 하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해요. 이게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야. 무권 대리여서 이 매매가 대리권 없어서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요. 본인이 일정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위임장에 너 담보대출 받아 그거 안 썼거든. 그러니까 장난칠 수가 있죠. 고난을 넘은. 이게 표현대리 제도예요. 무권대리라는 거 동네가. 하지만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 자,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요. 따라서 넘버 2, 상대방 병한테 일부 어떤 잘못이 있어.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너 20% 잘못했지. 네 잘못 까. 과실 상계에서 지 책임, 본인 책임을 깎을 수는 없다.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어요. 상대방한테 과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 외우면 돼요. 이게 넘버 2로 많이 나와. 정답지.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책임져줘야 되는지 상대방 일부 잘못, 과실이 있다고 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는 없다. 이게 가장 쉬워요. 이게 쉬운 편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넘버 1. 표현대리 책임을 발생하는 것은 일단 이 매매가, 을병 간의 매매가 유효를 전제로 해요. 이 매매는 유효를 전제로 해. 근데 이 표현대리, 이 매매 계약 자체가 가행법 위반으로 무효! 이 단어가 떠요.
표현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본인한테 올라가지 않아요.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외워. 넘버 원이니까. 이 매매계약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면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표현 대리 성립하지 않는다는 우리 시험에 2개밖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거. 그 2개 중 넘버 원 첫 번째예요. 매매계약, 표현 대리 행위 같은 말. 매매가 무효라면 무. 소수로가 없어. 성립하지 않아요. 표현 대리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표현 대리 행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무효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표현 대리에서. 자, 이제 표현 대리 책임을 물으려면 법원 소송에서 상대방이 반드시 판사한테 주장해 줘야 돼요. 판사님, 얘가 대리권은 없어요. 매매 대리권은.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해요. 나한테 등기 넘겨주라고 판결문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해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하지 않아요. 응? 자, 이 상대방은 누구냐? 반드시 병만. 을하고 거래한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 대리 주장이 가능해요. 만약 병이 정한테 팔았다. 전득자. 정은 절대 표현 대리 주장 못해요. 정도 못하고요. 본인도 주장 못하고요. 무권 대리인도 어느 누구도 표현 대리 주장 못해요. 표현 대리 주장은 누구만 한다? 직접 상대방 병만. 오로지 한 놈이에요. 오로지. 갑의 대리인으로 장난친 을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 대리 주장. 본인도 못해요. 무권 대리인 을도 못해요. 병으로부터 한 달에 건넌 전득자 승계인 정도 표현 대리 주장 못해요. 오로지 갑의 대리인이라고 장난친 을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딴 놈 어떤 놈도 못해.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 법원에서 상대방이 병이 표현 대리 주장할 때는 정확히 판사님 얘 무권 대리인데요. 표현 대리가 성립해요. 이렇게 무권 대리인데요. 표현 대리 성립해요. 이렇게 정확히 표현 대리가 성립해요. 이렇게 주장해 줘야 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판사님 얘 대리권 있어요. 유권 대리권 있으니까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판결문 때려주세요. 유권 대리라고 주장해요. 병이. 이건 대리권 있다는 주장이니까 무권 대리 동네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으로 보지 않아요. 표현 대리 주장은 정확히 해줘야 돼. 표현 대리 책임 성립합니다. 유권 대리 주장에 표현 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워요. 이것도 엄청 잘 나오니까. 동네가 달라요.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동네고 표현 대리는 시험에 안 나오는 머릿속 무권 대리 동네예요. 대리권 없는 동네. 저쪽 동네를 이쪽 동네 주장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정확히 표현 대리 성립합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돼. 안 돼요. 주장은 정확한.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유를 알아야 돼. 동네가 다르잖아. 저기 대리권이 있다는 동네고 표현 대리는 지금 어디 동네요? 무권 대리 동네하고 있었죠. 우리 협의회 무권 대리 다음. 자, 표현 대리 동네가 어디다? 무권 대리라고. 여기 있잖아. 무권 대리. 매매 대리권 없어요.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 성립해요. 이렇게 표현 대리 주장을 해야지. 얘 대리권 있으니까 소유권 넘겨주는 판결 때려주세요. 대리권 있으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유권 대리 주장과 표현 대리 주장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확히 주장해라.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이해가 되면 잘 외워지고요.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외워져.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동네가 다르다고. 대리권이 있다는 유권 대리 주장하고 무권 대리 동네에 속하는 표현 대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 저쪽 동네 주장 어떻게 이쪽 동네 주장으로 인정을 해줘요. 동네가 다른데. 그래서 유권 대리 주장에는 무권 대리 동네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정으로 끝내. 부정. 자, 이해가 안 돼도 조금 외워야 돼요. 무조건. 전화번호 외우듯이. 고난을 넘은 표현도 워낙 중요하니까.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자, 여기 있죠. 갑이 을한테 담보대출 받아와. 은행가. 그런데 을이 은행을 간 게 아니라 매매했죠. 이 매매 대리권은 준 적이 없죠. 기본 대리권은 있지만 기본 대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을 것.
자, 상대방 병은 을한테 매매 대리 고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반드시 기본 대리권은 있어야 돼요. 담보대출권. 근데 담보대출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대리행위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인으로 팔아야 돼요. 대리인으로 팔아야 돼요. 자, 기본 대리권은 다 돼요. 안 되는 놈이 없어. 법정 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공법상 등기신청 대리권, 대리인 의리, 지가 팔지 않고 복대리 시켜서 팔았어요. 복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데 그 놈이 고난을 넘었어요. 표현대리권. 심지어 심부름권도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긍정으로 끝나면 다 맞는지.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면 다 맞는 지문. 그래서 기본대리권 안 되는 놈이 없다고요. 법정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공법상 등기전 바가와 민법이 아니죠.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지가하지 않고 복대리 시켰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소멸 표현대리, 수요 표시 표현대리. 근데 고난을 넘었다. 그럼 무조건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로 성립한다. 다 긍정으로 끝난다고. 없다 끝나면 무조건 X지문 얘기는. 심지어 대리인이 아닌 사자한테도 기본대리권이 있어서 표현대리 성립한다. 여기도 긍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이 없다. 안 되는 놈이 없다. 다 표현대리 성립,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 돼요.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 기본대리권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는 전혀 달라도 상관없어요. 너 등기 좀 박아와. 등기 박아와. 공법상 대리권을 전디는 사법상 매매를 했어요. 동네가 전혀 다르죠. 그래도 표현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말을 기본대리권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 사이는 기본대리권은 공법상 등기. 근데 이놈이 한 건 사법상 매매. 공법, 사법, 동네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표현들이 성립한. 그 말은 기본대리권과 고난을 넘은 대리행위는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고요. 비슷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 떠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달라도 표현대리는 성립하는 거예요. 동종, 유사할 필요 없다. 5번. 자,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팔아야 돼요. 따라서 매매대리권 없는 담보대출권만 있는 이 을이 나는 갑의 대리인이요. 현명하고 대리인으로서 팔아야 돼요. 그래야 표현 대리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병하고 계약서 쓸 때 나는 갑 대리인이요. 대리인으로 판 게 아니라 이거 내 거야. 갑인 것처럼 팔았거나. 내 거야. 이건 얘 거구나. 말 잘못했어요. 본인인 것처럼 팔았거나. 또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박은 후 지 것인 것처럼 팔았거나. 현명을 안 했죠. 대리행위가 없죠. 대리인으로 안 팔았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아요.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개 중 두 번째. 대리인으로 안 팔았을 때. 그래서 본인 성명을 모용해서 마치 을이 갑인 것처럼 팔았거나 아예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은 후 지 것인 것처럼 팔았거나 본인 명의로 대리인 자신 명의로 이게 나오면 대리인으로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으로 안 팔면 갑은 표현대리 책임지지 않아요. 자기 대리인으로 장난쳤을 때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이 세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대리행위가 없어요. 현명 안 했어요. 본인 명의로 팔았어요. 대리인 지 명의로 팔았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이 네 단어가 뜨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야 맞는지. 빨리 머릿속으로 대리인으로 안 팔았구나. 본인 명의로 팔았구나. 대리인으로 안 팔았구나. 대리인 지 이름으로 팔았구나. 지 것인 것처럼. 대리인으로 안 팔았구나.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저 매매계약, 표현대리인가 무효. 성립하지 않아요. 대리인으로 안 팔았어. 성립하지 않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나머지는 다 스스로가 성립할 수 있다로 다 찍어요. 그래도 무난해요. 자, 상대방은 이놈한테 매매대리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을병 계약 체결 당시, 대리행위 당시.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 판단합니다. 그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계약 체결 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대리행위 당시. 가장 쉽죠. 하지만 잘 나와요. 자, 고날 넣은 표현들이 끝났어. 수요표시 표현대리. 수요표시 표현대리는 안 할 거예요. 자, 소멸후 표현대리. 대리권이 소멸됐는데도 그 후 가죠. 소멸후 표현대리.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대리권이 소멸된 후 을이 지가하지 않고 복대리인 시켜서 해도 이상 없이 복대리 나오는 표현들에서 무조건 소수로는 긍정이에요. 지가하든 복대리인 시켜서 하든 무조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단순하게 공부. 복대리 나오면 소수로 가요. 무조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그래서 지가하든 복대리인 시켜서 하든 다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로 끝나. 있다. 자, 이제 문제 보고. 대리, 틀린 것은 틀린 거 1번 대리행위가 강행복귀 위반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행위가 강행복귀 위반 무효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작년 노무사. 우리 시험도 이놈이 정답지문이요. 정답지문은 몇 개 안 돼요. 표현들이 연락이 공부하기 힘들죠. 몇 개만, 오늘 한 것만 몇 개만 하라고 정답 맞힌다고. 나머지 물음표 하라고. 정답지문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강행복귀 위반 무효야. 표현대리행위가 무! 부정으로 끝나야지. 무.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 성립할 수 없다. 무. 얼마 좋아. 무. 없어. 정답입니다. 자, 2번 복인권 없는 임의대리 선임한 복대리인 행위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거 이해했어. 지가 하든 복대리인 시켜서 하든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복인권은 이딴 거 보지 마. 복대리인 행위로도 표현대리 단대. 그래서 제가 계속 하잖아. 을 지가 하든 복대리인 시켜서 하든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로 끝나. 무조건 맞는 지문이라고. 3번 하나의 무권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본인 주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자, 어떤 지문이에요? 여기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 일부 주인에 관한 지문이구나. 그러면 일부 주인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그래, 일부 주인 변경 주인 안 된다고 했어. 혹시 상대방이 동의해주면 모를까? 근데 상대방 동의가 없죠? 무효, 효력이 없다. 오, 다 우리 공부한 데서 나온다고. 노무사가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요. 하지만 똑같다고, 우리 시험이나. 4번 무권대리 본인을 단독상속. 아이고 고마워라. 단독상속. 자, 주어 잡아. 자, 자신이 행한 무권대리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상속한 놈은 무효 주장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연결됐어. 않는다. 없다로 연결됐잖아. 아무것도 못해. 5번 제한능력자가 어린 놈이 부모 도움이 없이 계약을 무권대리 했어. 자,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그 제한능력자는 무권대리인으로서 계약 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요.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했어요. 주어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연결됐잖아. 제가 오라겠잖아요. 제한능력자 책임지지 않는다. 어린 새싹 보호. 제한능력자 지문은 무조건 이놈한테 유리한 지문이 돼요. 제한능력자는 이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고.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오, 맞네. 상대방의 RR이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 두 개 반드시 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맞아. 단독상속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맞아. 일부 추인, 변경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효력이 없어. 무효야. 맞아. 지가 하든 복대리 시켜서 하든 다 변대리 성립한다고 했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무효하고 대리인으로 안 판 거. 그것만 성립하지 않고 나든 어떤 것도 다 성립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거.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장 많은 정답 중 두 번째가 그놈이에요. 절대 상대방 과실이 있다고 해서 깎을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오늘 오후 특강에서 이제 훈련할 거예요. 자, 이제 대리 끝났어요. 무효, 취소, 조건기한. 무효 갑니다. 무효.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 봐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무효행위에서 일반론에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중 무효행위 추인에서 정답 좀 볼게요. 항상.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여기서 이제 한두 개 볼 게 있고. 자,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죠.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어.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무효. 아무런 효력. 채권도 없어요. 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힘, 효력, 힘이 없죠. 자, 유효, 무효는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효력요건을 갖추면 유효, 효력요건을 못 갖추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죠. 성립을 전제로. 따라서 아예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다면 불성립. 거기서 끝. 절대 효력 동네로 못 와요.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시험 얘기 나와요. 이건 시험 안 나고 시험은 바로 얘기 나와. 불성립. 무효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 전환 규정이든 추인 규정이든 무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흘러간식으로 나와요. 흘러간식. 자,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지만 변해. 유효로 변해. 확정무효 반대말 유동적 무효 상태. 무권들이죠. 아까 했죠? 현재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니까 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매매. 허가 나오기 전에는 무효야. 근데 허가가 나오면 유효로 변해. 유동적 무효. 정지조건부. 시험 합격하면 우상향. 효력이 발생. 조건 성취해야 효력 발생. 정지. 유효가 되죠. 조건 성취. 그리고 이 세 개. 문건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 정지조건부. 불확정 상태. 유동적 상태. 추인 전, 허가 전, 성취 전. 추인 전, 허가 전, 성취 전. 그 얘기는 추인하면 유효, 허가가 나오면 유효,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효였는데 유효로 변하니까 변한다. 확정 무효 아닌 유동적 무효. 불확정 상태로 나와요. 불확정 상태. 자, 일부 무효.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입니다. 가장 쉽죠. 전부 무효. 하지만 나머지 무효분 없더라도 저는 사고 싶어요.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까지 전부 무효로 날리지 않는다. 너만 무효, 나는 유효. 이렇게 분리시키죠.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 불공정 법률 행위에 무효 행위, 전환 법리 규정이 적용된다. 긍정으로 끝나고. 자, 가장 중요한 무효행위 추인. 이제 여기를 잡아야 돼요. 여기가 계속 정답 지문이요.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 무효를 추인해서 유효로 변하게 하자. 이게 추인이에요. 무효인데 유효로 변하게 하자. 이게 추인 의사표시죠. 무효는 확정무효예요. 함부로 추인 안 돼요. 법에 조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무권들이 본인 추인, 법이 조문을 둔 거예요. 그래서 원칙, 무효는 법조문,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맞는 지문. 이게 원칙이에요. 무효는 변하지 않아요. 확정무효가 원칙. 그래서 무효는 당사자가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유효가 되지 않아. 법이 조문을 둬둬야 돼. 그래서 무권들이 본인 추인 법조문이 있잖아요. 그때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 가용법규 위반 법률행위,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법률행위 이렇게 계속 외워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나오고 반사의 불공정 이 동네에서도 엄청 나오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법이 추인하라고 해줬죠.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래서 법률행위 아닌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의사표시 동네 무효는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하면 더 이상 통정허위표시 자가가 아닌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체결한 걸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5월 1일 날 통정허위표시 자가로 계약서 썼지만 7월 1일 갑과을이 진짜 사고 팔고 하고 싶으면 추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추인하면 새로운 통정이 아닌 진짜 매매계약 체결한 걸로 본다. 그러면 추인하면 새 매매계약이 7월 1일자에 작성된 거예요.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은 통정허위표시와 가짜 매매계약 체결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여가 없다. 왕별. 가장 많은 정답 지문. 무효행위 추인 소급여가 없어요.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이렇게 나와야 돼. 계약 체결한 때부터 유효 무조건 X. 통정 허위 매매 계약 체결한 때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여가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해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여가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추인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유효다. 절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소급여 없다.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거고 법조문.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진짜 살아 그 말이에요. 알고 추인해라. 무효 원인 소멸한 후에 추인해라. 흘러간 식으로 나오죠. 자, 이제 대문판례 2개 여기까지 봐야 돼요. 무효는. 무효인 가등기. 1년 전에 가등기를 박았는데 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이 가등기가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됐어요. 원래 무효등기는 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있는서 1년 후 다시 실체관계가 생겨 채권이. 그러면 기존 무효등기를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멸실등기, 멸실된 건물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 보존등기로 유용 안 돼. 하지만 권리등기는 유용이 돼요. 저당권 등기라든가 가등기. 이게 바로 무효 가등기를 1년 후 유효한 등기로 바꾸고 싶어. 전용. 이게 유용이에요. 유용 같은 말. 무효인 1년 전에 박아놓은 무효인 가등기를 1년 후 새로운 실체가 생겨서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 가능합니다.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하니까. 그럼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유용하기로 합의한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1년 전 가등기 박아놓은 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 외워요. 무효 가등기 전용. 이 판례가 그대로 떠요. 무효 가등기 전용 나오면 소급하지 않아요. 이유 무효 행위 추인하고 똑같아요. 무효 행위 추인하고 소급여가 없다. 정답 질문. 이거 정답 질문. 그래서 무효 가등기 전용 나오면 소급하지 않는다. 왜? 무효 행위 추인하고 똑같다.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 유용하기로 합의한 때부터 유효.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 유효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이걸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 이렇게 장난치거든. X 절대 소급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가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취소할 수 있어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됐어요. 갑이 제한능력자인데 취소했어. 아, 그런데 괜히 취소한 것 같아. 다시 살리고 싶어. 다시 살리는 게 추인이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고 아직 취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으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미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됐겠죠. 따라서 취소가 된 후 추인할 때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이미 물 건너 갔지. 왜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취소가 됐다면 취소된 이렇게 나와요. 취소가 되면 이제는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이거 장난을 두 개로 쳐요. 취소된 경우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 있다. X. 취소된 경우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없다. X. 장난을 두 개로 쳐.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물론 이걸 더 장난을 잘 쳐요. 소수로 있다 없다를. 그래서 취소되면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추인하고 싶으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면 맞는지 없다. X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놈까지 나와요. 이 두 놈까지. 그래서 소급효 없다. 여기도 소급효 없죠? 소급효 없어. 무효가등기. 자, 그래서 무효가등기 전형을 뭐로 읽으라겠어요? 무효행위 추인으로 읽어라. 지금 계속 그랬죠. 무효가등기 전형이 나오면 무효행위 추인으로 읽어라.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 없다. 그거 외워놔야 되니까. 마찬가지 얘도 소급하지 않는다. 같이 하라겠어. 같이. 자, 여기까지 해야 돼요. 내 친구놈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아파트 팔아 제꼈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어느 누구도 내 아파트 팔아 제끼지 못해요. 그 처분행위 무효예요. 등기 무효라는 얘기지. 하지만 이놈이 5억짜리를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나는 한참 욕하다가 친구한테 욕하다가 10억이나 받았어? 유효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억 땡기려고 추인할 수 있어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인 내가 추인하면 유효로 되는 거예요. 이게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에요. 추인 가능해요. 추인할 수 있다. 질문 하나. 처분권자 권리자 내가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질문 하나. 그러면 이놈이 1년 전에 팔았는데 추인은 현재 시점. 언제부터 유효가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요. 소급. 내 친구 놈이 팔아제끼 1년 전으로 소급. 처음부터 유효. 이건 소급표가 있어요. 외워야 돼요. 왜 소급표를 뒀느냐.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을 무권대리 본인 추인 법조문을 대부분이 갖다 써요. 무권대리 본인 추인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무권대리 아까 본인 추인 소급 유효 똑같아. 무권리자 권리자 추인도 소급 유효. 이 두 놈이 같아요. 무권대리 본인 추인 소급 유효 외우시고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소급 유효 두 개 한꺼번에 하시고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 소급이 없고 무효가등기 전용 소급이 없고 제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죠. 두 개씩 같이 하시라고 그렇게 외우시라고. 근데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기억이 나. 그때 한참 애매했잖아. 뭐 써달라고 그러고 책에 다 있는데.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하고 무효가등기 전용은 소급표가 없고 무권 이게 아까 제일 먼저 했잖아요. 무권대리 본인 추인 소급 유효 무권리자 내 추인 소급 유효 이 두 놈은 소급표가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놈하고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이 두 놈이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무효가등기도 나오고 저놈도 나오니까 할 뿐이지 반드시 잡아야 돼. 무권대리 본인 추인 소급 유효 8번 무효행위 추인 소급표 없다는 거 5번 8번 5번 이놈들은 2번씩 나왔고 무효가등기는 3번 나왔고 결국 정리 잘 하시기 바래요. 자 문제 풀고 무효 취소 틀린 것은 작년 변호사 이제 변호사를 읽을 거야. 작년 변호사 시험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 유효가 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중심 잡는 거야.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 유효가 된다고? 변호사도 시험도 결국 정답 지문 정해져 있다니까. 어느 시험이든 우리 시험이든 다른 시험이든 정답 지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시험에도 이놈이 다 정답 지문이라고. 이걸 아느냐를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안 물어봐. 이런 거 아냐고가 아니라 이걸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5개 지문. 그래서 정답 지문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데다 40개 받고 싶은 거 그 교수는 정답이에요. 무효행위 주의는 소급효가 없어. 자, 2번.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법리 적용될 수 있다. 연결됐어요. 3번. 이런 거 흘러간 식으로 나와. 법률행위 일부 무효.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에 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나머지까지 다 무효로 날리지는 않는다. 이해됐어. 저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그거잖아. 그럼 사세요. 나머지는 사세요. 무효 아니다. 유효. 일부 무효.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 당연한 거고 법정은. 5번. 무효 취소니까 취소 지문도 뜨는 거예요. 좀 이따요. 5번. 강박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 못한다. 이따 해요. 취소는 제척기간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 행사해야 돼요. 따라서 3년, 10년이 지나면 취소 못한다.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무효에 관한 지문 3개, 취소에 관한 지문 2개. 그래서 문제가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효 취소 나오면 지문이 무효 동네, 취소 동네 지문이 섞여서 나와요. 이렇게도 나와요. 우리 시험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데다 정답 좀 박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하고 2번하고. 이거 없다로 치면 정답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일부 무효에 정답증 안 박아요. 이런 거. 이거 정답증을 안 박고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3번, 4번은 나오긴 나오지만 정답증으로 안 박고요. 이건 정답증 박을 때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거기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 추인 자리를 장난을 딱 쳐. 취소할 수 있는, 그건 정답지문이 돼요. 여기서는 법률행위는 웬만해서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정답지문은 가장 중요한 게 1번. 무효 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는다. 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니까 그 조문 그대로도 나오고 이렇게 소급하지 않는다. 장난치고. 자, 10분간 쉬고 토지거래허가.